여자가 군대를 망친다! 면회소에 울려 퍼진 이 충격적인 외침 뒤로 한 여성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녀를 향한 모든 시선이 집중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평범한 시민으로만 알고 있던 그 여성의 진짜 정체를 말이에요. 권력을 남용하며 가족들을 모욕했던 한 군 간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마주 선한 여성이 있었죠. 과연 이 대립의 끝에는 어떤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분노가 통쾌함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시간은 그 운명적인 주말 오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적한 지방의 군부대 면회소가 주말 오후의 햇살을 받으며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이곳은 가족들이 아들과 형을 만나러 오는 소중한 장소였죠. 면회소 주변에는 벚나무가 심어져 있어 봄이면 꽃잎이 하얗게 흩날리곤 했습니다. 건물 앞에는 작은 화단이 조성되어 있었고 벤치 몇 개가 놓여 있어 대기하는 가족들이 잠시 쉴 수 있도록 배려되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면회 신청하러 왔습니다. 소박한 옷차림의 48세 여성 이수진이 접수 창구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뒤로 넘긴 그녀의 모습은 평범한 시민과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회색 재킷에 검은 바지, 그리고 작은 핸드백을 든 모습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중년 여성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 날카로운 관찰력이 숨어 있었어요. 어느 분을 만나러 오셨나요? 이등병 최민호를 만나러 왔습니다. 후견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접수 담당 병사가 서류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수진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하면서도 주변을 자연스럽게 살피고 있었습니다. 접수대 뒤로 보이는 부대 안내도, 벽에 붙은 각종 공지사항들, 그리고 오가는 장병들의 표정까지 놓치지 않고 관찰했어요. 신분증 확인 후 안쪽에서 기다려주세요. 잠시만 기다리시면 최민호 이등병이 나올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수진은 면회소 안으로 들어가 한적한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면회소 내부는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하얀 벽에 부대 홍보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고 플라스틱 의자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어요. 주변에는 군인 가족들이 삼삼오오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어머나, 우리 아들 정말 많이 컸네. 어깨도 넓어지고 군대 가서 더 의젓해진 것 같아요. 말투도 많이 달라졌고요. 45세의 김은정 어머니가 옆 테이블에서 아들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과 그리움이 섞여 있었어요. 손에는 아들이 좋아하는 과자가 담긴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죠.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도 엄마는 걱정된다. 밥은 제대로 먹고 있니? 살이 좀 빠진 것 같은데. 네, 부대 음식도 괜찮아요. 생각보다 맛있어요. 특히 김치찌개는 집에서 먹던 것만큼 맛있어요. 이수진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의 사랑이 느껴지는 따뜻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녀가 여기 온 목적은 단순한 면회가 아니었습니다. 군 내부의 실상을 파악하고 특히 병사들과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려는 것이었어요. 바로 그때 또 다른 테이블에서 작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아, 이거 좀 받아줘. 엄마가 직접 만든 김치야. 내가 좋아하던 그 맛 그대로 담았어. 어머니, 그런 건 반입이 안 된다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아이고, 깜빡했네. 그럼 이 떡도 안 돼? 할머니가 직접 만드신 건데. 6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손수건에 싼 무언가를 꺼내려다가 당황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안쓰러운 시선으로 바라봤죠.
그 할머니의 손은 나이가 들어 떨렸고 눈가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규정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젊은 병사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지만 규정은 규정이었습니다. 면회를 온 가족들의 표정이 조금씩 어두워졌습니다. 이런 작은 일들이 쌓여서 면회의 즐거움을 반감시키고 있었어요. 이수진은 이런 모습들을 하나하나 기억해두고 있었습니다. 저기 면회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은데요. 한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30분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다른 분들도 기다리고 계시고. 담당 병사의 대답에 아버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아쉬움이 역력히 드러났어요. 이수진은 이런 상황들을 조용히 관찰하며 마음속으로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면회 시간 제한, 물품 반입 금지, 경직된 분위기 등이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민호야, 잘 지내고 있지? 최민호가 들어와 이수진과 마주 앉았습니다. 21세의 순박한 얼굴에는 약간의 당황스러움이 보였습니다. 그는 이수진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약간 어색해하는 듯 했어요. 군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입대 전보다 훨씬 더 의젓해 보였죠. 네, 누님. 갑자기 면회 오신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시간을 내셨어요? 괜찮다. 너 잘 지내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왔어. 건강은 괜찮고? 이수진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최민호는 그녀의 따뜻한 표정에 조금 안심하는 듯 했죠. 요즘 부대 생활은 어때? 힘든 건 없고? 선임들이 잘해주니? 다들 잘해주세요. 분대장님도 친절하시고 동기들도 좋은 사람들이에요. 훈련은 좀 힘들지만 적응하고 있어요. 그래, 다행이네. 그런데 표정이 좀 어둡네. 뭔가 걱정이 있어? 최민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뭔가 말하기 어려운 일이 있는 듯 했습니다. 뭔데? 편하게 말해봐. 나한테는 숨길 거 없잖아. 아니에요. 그냥 군대가 처음이라 적응하느라 힘들 뿐이에요. 별일 아니에요. 최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의 눈빛이 불안해 보였고 자꾸 문 쪽을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혹시 누가 너를 괴롭히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아니면 부당한 일을 당한 적은 없고? 이수진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최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더욱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가끔 상급자 중에 좀 무서운 분이 계세요. 특히 여성 면회객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 어떤 분인데? 박성철 대령님이요. 면회소 점검을 자주 오시는데 올 때마다 분위기가 무거워져요. 특히 어머니들이나 누나들이 오시면. 최민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면회소 문이 크게 열렸습니다. 쿵쿵거리는 무거운 발소리와 함께 한 남자가 들어섰어요. 문이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면회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46세의 박성철 대령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위압적인 표정이 가득했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면회소 안을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에 각진 턱선이 더욱 무섭게 보였죠. 그의 군복은 완벽하게 다림질되어 있었고 가슴에 달린 계급장이 번쩍거렸어요. 점검하러 왔다. 박 대령의 목소리가 면회소에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대화하던 가족들이 일순간 조용해졌고 장병들은 반사적으로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공기가 한순간에 무겁고 차가워졌어요. 웃음소리가 멈추고 아이들도 울음을 그쳤습니다. 최민호도 긴장한 표정으로 허리를 곧게 폈습니다. 그의 얼굴에 순간 두려움이 스쳤어요. 이수진은 그 모습을 보며
눈썹을 살짝 찌푸렸죠. 모두들 면회는 잘하고 있나? 박 대령이 테이블 사이를 천천히 걸어다니며 물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특히 여성 면회객들에게 오래 머물렀어요. 마치 뭔가 잘못을 찾고 있는 것 같은 눈빛이었죠. 요즘 여자들이 너무 자주 온다. 그럴 때마다 병사들 정신이 산만해져. 군기가 해이해지고 그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면회소 안에 들렸습니다. 김은정 어머니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다른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였죠. 저희가 뭔가 잘못했나요? 용기를 낸 한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50대 중반으로 보였고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에 용기를 낸 것 같았어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자주 오면 애들이 나약해진다는 말이야. 군인은 강해야 하는데. 박 대령의 말에 면회객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하는 표정들이었어요. 이수진은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눈빛은 날카롭게 상황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박 대령의 모든 말과 행동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었죠. 박성철 대령의 시선이 면회소 안을 한 바퀴 돌고 나서 이수진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명백한 불쾌감이 드러나 있었어요. 여자가 혼자 와서 뭘 하려는 거요? 남편이나 아버지는 어디 있어? 박 대령의 목소리가 면회소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움찔하며 그쪽을 바라봤죠.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눈치를 살폈어요. 면회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신청해서 왔습니다. 이수진은 여전히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박 대령의 얼굴은 점점 더 일그러졌어요. 그는 이수진의 차분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규정이 뭐가 중요해. 여자들이 자꾸 오니까 애들 정신이 흐트러진다고. 군대는 남자들끼리 있어야 하는 곳이야. 최민호가 불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다른 면회객들도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어린아이 하나가 엄마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지만 어머니는 재빨리 달래며 조용히 시켰어요. 대령님, 저희가 별다른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습니다. 그냥 아들들이 걱정되어서 온 건데요. 김은정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박 대령은 그녀를 차갑게 쳐다봤어요. 문제를 일으켰는지 안 일으켰는지는 내가 판단할 일이야. 당신들이 판단할 일이 아니고. 박 대령이 테이블을 손으로 탁 치자 면회소 안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컵에 담긴 물이 살짝 흔들렸고 몇몇 사람들이 깜짝 놀라 몸을 움찔했어요. 요즘 여자들이 군대까지 와서 설치니까 애들이 약해져.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어. 남자들끼리만 있으니까 더 강해졌다고. 그의 말에 몇몇 나이 든 면회객들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부분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젊은 어머니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특히 당신 같은 경우는 더 문제야. 박 대령이 다시 이수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그녀를 향해 위협적으로 뻗어져 있었어요. 가족도 아닌 주제에 자꾸 와서 애 정신 빼놓고 후견인이라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이수진의 표정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박 대령의 말과 행동을 더욱 차분히 관찰하고 있었어요. 그의 언어 습관, 표정 변화, 몸짓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기억해 두었죠. 그리고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박 대령이 다른 면회객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면회소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너무 자주 오지 마. 한 달에 한 번이면 충분해. 맨날 와서 뭘 하려고 그래? 애들 응석바지로 만들려고? 한 아버지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용기를 내어 발언했어요. 대령님, 저희는 그냥 아들이 궁금해서 잘 지내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오는 건데요. 궁금하면 편지로 해결해. 왜 직접 와서 시간 낭비야? 군대는 바쁜 곳이라고. 박 대령의 말에 면회소 분위기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몇몇 어머니들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이런 말을 들으니 상처가 되었죠. 애들은 군인이 되려고 온 거야. 맨날 가족 생각하게 만들면 어떻게 해? 집 생각만 하게 되잖아. 최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박 대령의 눈치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대령님, 가족들이 나쁜 의도로 오신 건 아니에요. 그냥 걱정되어서. 너는 가만 있어. 이등병 주제에 어디서 말대꾸야? 내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해? 박 대령의 날카로운 시선에 최민호가 움찔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죄송합니다, 대령님.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여자들한테 둘러싸여서 의젓한 척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 남자답지 못해. 박 대령이 비웃듯 말하자 면회소 안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장병들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들도 비슷한 상황을 겪을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수진은 계속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박 대령의 모든 언행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의 권위적인 태도, 성차별적 발언, 부하에 대한 무례함까지 모든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죠. 특히 당신 말이야. 박 대령이 다시 이수진을 향해 다가섰습니다. 그는 테이블에 손을 짚고 그녀를 내려다봤어요. 도대체 무슨 관계길래 자꾸 와서 애 정신 흐트려 놓는 거야? 여자가 혼자 와서 뭘 하려는 거냐고? 후견인 관계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후견인? 웃기는 소리 하지 마. 후견인이면 더더욱 교육적으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달콤하게 해주면 안 되잖아. 박 대령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어지며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식으로 달콤한 면회만 시켜주면 애가 언제 독립된 남자가 돼? 언제까지 응석바지로 살려고? 면회객들이 서로 불안한 시선을 주고받았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어요. 어린아이들도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울음을 그쳤습니다. 군대는 남자를 만드는 곳이야. 여자들이 와서 응석바지로 만들면 안 돼. 그런 걸 왜 모르냐고? 박 대령의 말에 김은정 어머니가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대령님, 저희는 그냥 아들들이 걱정되어서 멀리서 고생하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아파서 온 건데요. 걱정하지 말고 믿어줘야지. 맨날 와서 확인하면 애들이 언제 자립해? 독립심을 기를 수가 없어. 박 대령의 논리에 면회객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서는 분노가 서서히 올라오고 있었어요. 억지로 참고 있지만 내심으로는 화가 나고 있었죠. 이수진만이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이 상황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서고 있었죠. 박 대령의 행태가 얼마나 부적절한지,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조직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박성철 대령의 얼굴이 점점 더 붉어졌습니다. 그는 면회소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목소리를 더욱 높였어요.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여자가 군 기강을 흐린다는 말을 모르나?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냐고? 그의 말에 면회소 안 사람들이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몇몇 어머니들이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단지 아들을 보고 싶어서 온 것뿐인데 이런 모욕을 당해야 했죠.
우리 아들 보려고 온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요? 저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한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잘못된 게 아니라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한다는 말이야. 군대는 아무 때나 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박 대령이 그녀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그의 키가 워낙 커서 어머니는 압도당하는 느낌이었어요. 군대는 놀이터가 아니야. 여기는 전사를 기르는 곳이라고. 놀러 오는 곳이 아니야. 최민호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이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걱정이 가득했어요.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서 죄송했죠. 누님 괜찮으세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걱정하지 마. 나는 괜찮다. 이런 일로 상처받을 내가 아니야. 이수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박 대령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고 있었죠. 그의 언어 패턴, 행동 양식, 사고방식까지 분석하고 있었어요. 특히 당신 같은 경우는 더 문제야. 박 대령이 이수진 앞으로 다시 다가와 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얼굴 앞에서 위협적으로 흔들렸어요. 가족도 아닌 주제에 자꾸 와서 뭘 하려는 거야? 정체도 의심스럽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면회 신청을 했습니다. 신분증도 확인받았고요. 정당한 절차?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자가 혼자 다니면서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야? 박 대령이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려쳤습니다. 큰 소리에 몇몇 사람들이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어린아이 하나가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자들이 맨날 와서 애들 마음을 약하게 만든다고. 남자들끼리 있어야 강해지는데. 그의 소리에 복도에서도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지나가던 장병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면회소 쪽을 쳐다봤어요. 대령님,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다른 분들이 놀라잖아요. 한 면회객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박 대령은 오히려 더 화를 냈습니다. 목소리 낮추라고? 여기서 내가 제일 높은 사람인데 왜 내가 목소리를 낮춰야 하냐고? 면회소 안의 공기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장병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면회객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몇몇 사람들은 일찍 일어나서 나가려고 했지만 박 대령의 눈치가 무서워서 움직이지 못했죠. 여자가 군대를 망친다. 박 대령이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면회소 전체를 울렸어요. 창문에 붙어 있던 포스터 하나가 바람에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고. 여자들이 참견하지 않아서 더 좋았어. 지금은 너무 관대해. 김은정 어머니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드러나 있었어요. 대령님,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아들 얼굴 한번 보겠다고 온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요? 잘못된 게 아니라 필요 없다는 말이야. 애들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박 대령이 그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차갑고 무자비했어요. 애들 혼자서 잘 지내고 있는데 왜 자꾸 와서 방해해? 독립심을 기를 기회를 빼앗는 거야. 다른 면회객들도 하나둘씩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극도로 악화되었어요. 하지만 그들도 박 대령의 계급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죠. 우리가 아들 보고 싶어 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인가요? 부모 마음을 왜 모르시는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라 애들한테 독이 된다는 말이야. 과보호하면 안 돼. 박 대령의 말에 면회소 안이 술렁였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화난 표정을 짓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감히 박 대령에게 정면으로 맞서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감히 박 대령에게 정면으로 맞서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계급과 위치, 그리고 위압적인 태도 때문이었죠. 면회객들은 분노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만 사귀고 있었어요. 이수진만이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 대령의 모든 말과 행동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있었어요. 그의 권위주의적 성향, 성차별적 사고, 그리고 부하들을 대하는 방식까지 모든 것을 파악했죠. 당신은 정말 문제야. 박 대령이 다시 이수진에게 다가와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거의 그녀 코앞까지 다가왔어요. 가족도 아닌 주제에 자꾸 와서 애벌은 망치고 이런 식으면 안 돼. 최민호가 불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다른 장병들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들은 박 대령의 화가 자신들에게로 돌아올까봐 두려워했죠. 이런 식으로 계속 오면 안 돼. 알겠어? 다시는 오지 마. 박 대령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무서웠어요. 면회소 안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이 째깍째깍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단순한 관찰만 있는 것이 아니었죠. 뭔가 다른 감정, 그리고 결심 같은 것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갑자기 면회소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도를 뛰어오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 소리는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의 발소리 같았습니다. 저기 뭔가 소리가 나네요. 한 면회객이 창밖을 내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목을 길게 빼고 밖을 살펴봤어요. 차량이 여러 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저게 뭐지? 또 다른 사람이 더 자세히 보려고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밖에서는 확실히 평소와 다른 움직임이 보였어요. 박성철 대령은 여전히 이수진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밖의 소음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어요. 그는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었죠. 어쨌든 당신은 앞으로 자주 오지 마. 이런 곳에 여자가 혼자 올 곳이 아니야. 그가 이수진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부대장님 도착. 경계 근무자의 외침이 면회소까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에 박 대령의 표정이 잠깐 변했어요. 하지만 그는 곧 자신만만한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부대장이 오셨나? 잘 됐군. 그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곧 오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잘 됐군. 부대장님께 이 상황을 직접 보고 드려야겠어. 박 대령이 면회객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감이 묻어났어요. 부대장님이 오시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문제인지 확실히 알게 될 거야. 내 말이 맞다는 걸 증명해드리지. 면회객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상황이 더욱 복잡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들은 박 대령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와서 자신들을 어떻게 대할지 걱정했죠. 밖에서는 차량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여러 명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조직적인 움직임처럼 들렸어요. 오늘은 정말 운이 좋네. 타이밍이 완벽하군. 박 대령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완전히 자신에게 유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어요. 부대장님께서 직접 이런 상황을 보시게 되다니 여러분들이 얼마나 부적절한지 직접 확인하실 거야. 최민호가 더욱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른 장병들도 불안해하며 자세를 고쳐 잡았어요. 부대장이라는 더 높은 사람이 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긴장하기 시작했죠. 창밖으로 보니 검은 승용차 여러 대가 부대 주차장에 정렬해 서 있었습니다. 평소에 보던 것보다 훨씬 많은 차량들이었어요.
저 차들 좀 많이 온 것 같은데요? 평소보다 훨씬 많네요. 보통 부대장님 혼자 오시는데 오늘은 왜 저렇게 많은 차가? 면회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뭔가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어요. 박 대령은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어요. 그는 팔짱을 끼고 당당하게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부대장님께서 면회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이 직접 들어보시죠. 내 생각과 똑같을 거야. 그는 승리자의 여유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상관이 와서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밖에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단순히 한두 명이 아닌 것 같았어요. 여러 명이 일제히 움직이는 소리였죠. 뭔가 이상한데요? 소리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한 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도 뭔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어요. 부대장 한 분 오시는데 왜 저렇게 소란스럽지? 수행원들이 많이 온 건가? 이수진은 여전히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어요. 뭔가 알고 있는 듯한, 예상하고 있었던 듯한 표정이었죠. 곧 진실을 알게 될 거야.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말이야. 박 대령이 이수진을 향해 마지막으로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확신에 차 있었어요. 바로 그때 면회소 밖에서 더욱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명령하는 소리였어요. 경례 준비. 여러 명이 동시에 외치는 소리였어요. 그 소리는 보통 부대장이 올 때와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더 웅장하고 더 조직적이었어요. 박 대령의 표정에 잠깐 의문이 스쳤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 있어 했어요. 자신의 상관이 오는 것이니까 당연히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죠. 창밖으로 깃발이 보였습니다. 바람에 펄럭이는 깃발에는 별표가 그려져 있었어요. 하지만 거리가 멀어서 정확히 몇 개인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 깃발, 별이 몇 개지? 잘 안 보이네. 면회객 한 명이 눈을 가늘게 뜨고 살펴봤습니다. 그는 더 자세히 보려고 창문에 바짝 붙어서 보았어요. 하나인가 둘인가? 아니면 더 많은 건가? 거리가 멀어서 잘 안 보여요. 사람들이 궁금해하며 창가로 모여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박 상황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이수진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매우 자연스러웠지만 뭔가 달라 보였어요. 이전의 조용하고 수동적인 모습이 아닌 더 능동적이고 자신감 있는 모습이었죠. 어디 가세요? 최민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이수진이 밖으로 나가서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했어요. 잠깐 밖에 나가볼까 해서. 이수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태도에서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어요. 더 당당하고 더 확신에 찬 모습이었죠. 박 대령이 그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는 급히 그녀 앞을 가로막았어요. 어디 가려고? 부대장님 오시는데 함부로 나가면 안 돼. 예의를 지켜야지. 하지만 이수진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품위와 위엄이 느껴졌어요. 면회소 밖에서는 더욱 조직적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체 정렬, 경례 자세, 여러 명의 목소리가 동시에 울렸어요. 그 소리는 단순한 부대장 맞이와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박 대령이 이수진의 팔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는 더욱 다급해졌어요. 지금 나가면 큰일 나. 어서 앉아. 부대장님께 무례하게 굴면 안 돼. 하지만 이수진은 그의 손을 자연스럽게 피하며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유연하면서도 단호했어요. 잠깐만. 정말 나가면 안 돼.
박 대령이 다시 말하려던 순간 이수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면회소 밖의 상황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면회소 밖의 소음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뭔가 아주 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박 대령조차 약간 당황하기 시작했죠. 갑자기 면회소 밖에서 웅장한 팡파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군악대의 연주였어요. 그 소리는 보통 아주 높은 사람이 올 때만 연주되는 것이었죠. 뭐야, 저 소리는? 군악대까지 나왔네? 면회객들이 놀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보통 부대장님 오실 때 군악대까지 나오나요? 뭔가 이상한데? 그러게요. 평소와 완전히 다르네요. 무슨 큰 행사라도 있는 건가? 박성철 대령도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군악대가 나온다는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곧 자신만만한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부대장님이 오늘 특별히 엄중하게 오시나 보군. 더 좋아. 여러분들의 문제를 더 확실히 지적해 주실 거야. 바로 그때 면회소 문 밖에서 우렁찬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소장님 도착? 그 말에 면회소 안이 순간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충격에 빠졌어요. 소장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었죠. 소장님이라고 했나요? 제가 잘못 들은 건가? 부대장이 아니라 소장님이라고 했는데 면회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소장이라면 부대장보다 훨씬 높은 계급이었어요. 그런 분이 이런 작은 면회소에 올 이유가 있을까 싶었죠. 박 대령의 얼굴에 잠깐 의문이 스쳤습니다. 소장이 온다는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 있어 했습니다. 소장님이 여기에 왜? 뭔가 특별한 일이 있나? 그는 잠시 혼란스러워했지만 곧 이것도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어요. 더 높은 분이 와서 자신의 말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죠. 바로 그때 이수진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매우 자연스럽고 당당했어요. 마치 이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죠. 어디 가시는 거예요? 소장님이 오신다는데. 최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이수진이 더 큰 문제에 휘말릴까봐 걱정했어요. 이수진은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더 자신감 있고 더 의미심장했죠. 그리고 면회소 문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어요. 잠깐 어디 가려고. 함부로 움직이면 안 돼. 박 대령이 급히 그녀를 막으려 했습니다. 그는 더욱 다급해졌어요. 소장님 오시는데 함부로 나가면 큰일 나. 제자리에 앉아 있어야 해. 하지만 이수진은 그의 말을 완전히 무시하고 계속 걸었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품위가 느껴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숨겨왔던 본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았죠. 면회소 밖에서는 더욱 장엄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체 경내 수십 명의 목소리가 동시에 울렸어요. 그 소리는 면회소 전체를 울릴 정도로 웅장했습니다. 박 대령이 이수진의 팔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는 점점 더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나가면 정말 큰일 나. 어서 앉아. 소장님께 무례하게 굴면 어떻게 해? 하지만 이수진은 그의 손을 우아하게 피하며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에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기품이 느껴졌어요. 정말 잠깐만. 나가면 안 된다고. 박 대령이 다시 말하려던 순간 이수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면회소 밖에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장병들이 완벽한 정렬 자세로 경례를 하고 있었어요.
군악대원들도 악기를 든 채 정중하게 서 있었죠. 이수진이 문 밖으로 나서자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밖에 서 있던 모든 장병들이 일제히 그녀를 향해 경례를 했습니다. 그 광경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충성,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우렁찬 목소리들이 동시에 울렸어요. 그 소리는 부대 전체에 울려 퍼질 정도로 컸습니다. 면회소 안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라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눈을 의심하며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뭐라고? 소장님이라고 했어요? 저분이 소장님이라고요? 박 대령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의 입이 벌어진 채 굳어졌어요. 그럴 리가 없어. 이건 말이 안 돼. 그가 중얼거리며 문 쪽으로 비틀거렸어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수진은 밖으로 나가서 장병들의 경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보였어요. 더 이상 평범한 시민이 아닌 진정한 군의 지휘관 같았죠. 소장님께서 직접 부대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정우식 중위가 다가와 정중하게 보고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존경심이 가득했어요. 면회소 안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평범한 시민으로 알고 있던 여성이 실제로는 소장이었다니 꿈만 같은 일이었어요. 저분이 정말 소장님이라고요? 우리가 모르고 있었네요. 진짜 군인이었어? 최민호는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누님이 소장님이라고요? 이게 꿈인가요? 김은정 어머니도 손으로 입을 막고 놀라워했어요. 눈물까지 글썽거렸죠. 세상에, 우리가 계속 모르고 있었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박 대령은 온몸이 굳어버린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피가 완전히 빠져나간 상태였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모욕했던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보다 훨씬 높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이수진이 면회소 쪽을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부드러우면서도 위엄이 있었고 자비로우면서도 단호했죠. 모든 분들 놀라게 해드려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면회소 안까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지휘관다운 권위가 있었어요. 저는 육군 소장 이수진입니다. 오늘 이렇게 신분을 숨기고 면회소를 방문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말에 면회소 안이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정도로 조용했어요. 박 대령은 다리에 힘이 완전히 빠져 의자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의 세상이 완전히 뒤바뀐 순간이었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보인 모든 행동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이수진 소장이 면회소 안으로 다시 들어오자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앉으세요. 편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소장의 목소리는 따뜻하면서도 위엄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들어오자 면회소 안의 공기가 한순간에 달라졌어요. 정우식 중위. 네, 소장님. 정우식 중위가 바로 달려와 정중하게 경례했습니다. 그는 이미 준비된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면회소 내부 상황에 대한 즉시 조사를 실시하라. 특히 오늘 있었던 모든 상황을 정확히 기록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하라. 알겠습니다, 소장님. 즉시 실행하겠습니다. 박성철 대령은 온몸이 떨리며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질 대로 창백해져 있었어요. 식은땀이 이마에 맺혀 흘러내렸죠. 이건 말이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그가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이수진 소장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이수진 소장이 면회객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불쾌하고 부당한 일을 겪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군 간부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면회객들이 모두 감동하여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닙니다, 소장님. 저희가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어요. 평범한 시민인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높은 분이셨다니. 김은정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소장님. 저희 때문에. 괜찮습니다. 저도 일부러 신분을 밝히지 않았으니까요. 현장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싶었습니다. 이수진 소장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최민호가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어요. 소장님, 제가 정말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민호야, 내가 잘못한 건 아니야. 오히려 고마워. 이수진 소장이 그에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내 덕분에 이 부대의 실상을 정확히 알 수 있었어. 내가 보여준 용기와 진실함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다. 정우식 중위가 서류를 펼치며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소장님, 긴급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말해봐. 박성철 대령의 면회소 관리 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박 대령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었나? 여성 면회객들에 대한 차별적 발언과 위협적 행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정우식 중위가 침착하게 보고를 계속했어요. 또한 병사 가족들의 정당한 면회권을 의도적으로 제한하고 방해해 온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면회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거죠. 맞아요. 정말 그랬어요. 올 때마다 불쾌한 기분으로 돌아가곤 했어요. 저희도 눈치 보느라 마음 편히 아들을 볼 수가 없었어요. 이수진 소장이 박성철 대령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박성철 대령. 박 대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소장님.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지금까지 면회객들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 스스로 설명해 보라. 그건 제가. 박 대령은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행동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특히 여성 면회객들에게 한 말들을 기억하나? 방금 전에 한 말들 말이야. 이수진 소장의 질문에 박 대령이 더욱 위축되었어요. 죄송합니다, 소장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죄송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야. 이수진 소장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군 간부가 민간인에게 위협적 언사를 사용하고 정당한 권리를 침해한 건 중대한 문제다. 더구나 성차별적 발언은 용납할 수 없어. 면회객들이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렸던 감정들이 해소되는 느낌이었어요. 특히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은 현대 군대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구시대적 사고야. 박 대령이 무릎을 꿇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소장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잘못했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수진 소장이 그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가 중요해. 정우식 중위가 추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소장님, 추가로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계속 말해라. 박성철 대령의 부적절한 지휘 행태가 단순히 오늘만의 일이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박 대령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과거 기록을 확인한 결과 병사들과 가족들로부터 여러 차례 불만이 제기되었지만 모두 묵살되어 왔습니다.
면회객들이 서로 의미심장한 시선을 주고받았습니다. 다들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거죠. 또한 부하 장병들에 대한 권위적 지위와 여군에 대한 차별적 대우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수진 소장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성철 대령, 즉시 직무정지 처분을 내린다. 면회 소환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선언의 무게감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졌어요. 네, 알겠습니다. 박 대령이 고개를 푹 숙이고 대답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기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을 군 검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그 말에 박 대령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소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기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이수진 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한 행동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해. 면회객들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소장님 말씀이 정말 옳으십니다. 이제야 시원해지네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소장님. 최민호가 감동한 표정으로 이수진 소장을 바라봤습니다. 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가 사람답게 대접받을 수 있게 됐어요. 민호야, 내가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해줘서 고마워. 이수진 소장이 그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다. 약속한다. 정우식 중위가 보고서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소장님, 앞으로 면회제도 개선 방안을 즉시 마련하겠습니다. 그래, 가족들이 편안하고 자유롭게 면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라. 박 대령이 마지막으로 말을 시도했어요. 소장님, 정말 한 번만 기회를. 제가 달라지겠습니다. 기회는 이미 충분히 있었어. 내가 스스로 그 기회들을 모두 날려버린 거야. 이수진 소장의 말에 박 대령이 완전히 포기한 듯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면회객들은 이제 안심한 표정을 지었어요. 오랫동안 억압받았던 감정들이 해소되는 느낌이었죠. 여러분, 오늘부터는 정말 편안하게 면회 오세요. 이수진 소장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박성철 대령의 시대는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그는 굴욕적으로 이곳을 떠나게 될 운명이었어요. 정우식 중위가 두꺼운 조사 파일을 들고 와서 추가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소장님, 박성철 대령의 과거 지휘 기록에 대한 상세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보고해라. 이수진 소장이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부하 장병들에 대한 언어폭력과 정신적 가혹행위가 수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박 대령이 더욱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병사들을 모독하는 발언, 인격을 무시하는 언사, 그리고 과도한 얼차려 등이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면회객들이 분노한 표정으로 박 대령을 바라봤습니다. 여군 장교들에 대해서도 성차별적이고 모욕적인 발언을 반복해왔다는 증언이 다수 확보되었습니다. 김은정 어머니가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정말 그래요, 소장님. 저희가 올 때마다 불쾌한 말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다른 면회객들도 하나둘씩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딸을 보러 왔다가 기분만 상하고 돌아간 적이 정말 많았어요. 아들한테도 미안했어요. 저 때문에 아들이 곤란해하는 걸 보니까. 이수진 소장이 면회객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도록 방치한 것은 제 책임입니다. 아닙니다, 소장님. 소장님은 전혀 잘못이 없으세요. 오히려 이렇게 직접 와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군 조직의 최고 책임자로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수진 소장의 진심 어린 사과에 면회객들이 더욱 감동했어요. 박성철 대령, 즉시 모든 지휘권을 박탈한다. 네, 알겠습니다. 박 대령의 목소리는 더욱 작아졌습니다. 그는 이제 완전히 기가 죽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군 기강 확립을 위해 군 검찰에 즉시 수사 의뢰할 것이다. 그 말에 박 대령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그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소장님, 정말 제발, 가족들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다고? 그럼 다른 사람들의 가족은 생각하지 않았나? 이수진 소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내가 모욕하고 무시했던 이 모든 어머니들, 아버지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야. 정우식 중위가 마지막 보고를 했어요. 소장님, 박성철 대령을 타부대로 전출 조치하겠습니다. 전출이 아니라 전역 심사에 회부하라. 네, 알겠습니다. 박 대령이 완전히 절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장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잘못했다고 해서 되돌릴 수 있나? 이수진 소장이 그를 냉정하게 바라봤어요. 특히 여성들을 무시하고 차별한 건 절대 용서할 수 없어. 21세기에 그런 구시대적 사고방식은 군대에 있을 자리가 없다. 면회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소장님 말씀이 정말 옳아요. 이제야 시원하네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소장님. 최민호가 감동한 표정으로 이수진 소장을 바라봤습니다. 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당당하게 군 생활할 수 있게 됐어요. 민호야, 내가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해줘서 고마워. 이수진 소장이 그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어요. 내가 없었다면 이 문제를 알 수도 없었을 거야. 정우식 중위가 개선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소장님, 앞으로 면회 제도를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면회 시간을 연장하고 가족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좋아. 그리고 면회객들에 대한 예의와 존중을 철저히 교육시켜라. 네, 모든 장병들에게 가족 존중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박 대령이 마지막으로 말을 시도했어요. 소장님, 정말 한 번만 더 기회를. 제가 완전히 달라지겠습니다. 기회?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기회를 날려버렸는데. 이수진 소장의 말에 박 대령이 완전히 포기한 듯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더 이상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어. 스스로 그 자격을 포기한 거야. 면회객들은 이제 완전히 안심한 표정을 지었어요. 오랫동안 억압받았던 감정들이 완전히 해소되는 느낌이었죠. 여러분, 오늘부터는 정말 자유롭고 편안하게 면회 오세요. 이수진 소장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마음 놓고 아들을 볼 수 있겠어요. 박성철 대령의 시대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는 굴욕적으로 군대를 떠나게 될 운명이었어요. 그의 권위적이고 차별적인 지휘 방식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죠. 일주일이 지나자 부대의 분위기가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면회소는 이제 진정한 가족들의 만남의 장소가 되었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도 면회 오셨군요. 면회 신청서는 여기에 써주시면 됩니다. 접수 담당 병사의 목소리가 한결 밝고 친절해져 있었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감사합니다. 정말 많이 친절해지셨네요. 예전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김은정 어머니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와 기쁨이 가득했어요. 면회소 안은 이제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가족들이 편안하고 자유롭게 대화하고 있었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아이들도 자유롭게 뛰어다녔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마음 편히 오셔도 돼요.
그래, 이제 눈치 보지 않고 올 수 있겠다. 정말 다행이야. 어머니와 아들이 행복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시간에 쫓기거나 분위기를 살피지 않아도 되었어요. 이수진 소장이 예고 없이 면회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공식적인 시찰이 아닌 변화된 모습을 확인하려는 방문이었어요.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모든 장병들이 정중하지만 부담스럽지 않게 인사했습니다. 예전에 경직된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모두 수고 많다. 편하게 해. 이수진 소장이 따뜻하게 응답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묻어났습니다. 민호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부대 분위기는 많이 좋아졌나? 네, 소장님.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모든 게 달라졌어요. 최민호의 표정이 한결 밝고 자신감 있어 보였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모두 편안해졌고 가족분들도 자주 오세요. 그래, 정말 다행이다. 이수진 소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정우식 중위가 상세한 보고를 했습니다. 소장님, 면회제도 개선 결과를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들어보자. 먼저 면회 시간을 기존 30분에서 45분으로 연장했습니다. 좋아, 계속해라. 그리고 가족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했습니다. 휴게실, 어린이 놀이공간, 수유실 등을 새로 만들었어요. 면회객들이 모두 감사한 표정이었어요. 정말 천지개벽이에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마음 놓고 아들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김은정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소장님 덕분에 저희가 진짜 사람 대접 받고 있어요. 당연히 받으셔야 할 대우예요. 여러분은 소중한 군인 가족들이니까요. 이수진 소장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박성철 대령은 어떻게 됐나요? 한 면회객이 궁금해하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녁 처리되었습니다. 정우식 중위가 간단히 대답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잘 됐어요.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몰라요. 이제야 진짜 자유롭게 면회할 수 있겠네요. 정우식 중위가 추가 개선 사항을 보고했습니다. 소장님, 모든 부대 간부들에게 가족 존중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면회객들을 고객처럼 정중히 대하기,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존중하기, 가족의 소중함 인식하기 등입니다. 훌륭해.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가자. 이수진 소장이 면회객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언제든지 편안하게 오세요. 여러분은 이곳에서 항상 환영받는 분들입니다. 네, 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최민호가 이수진 소장에게 다가왔습니다. 소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저도 자랑스럽게 군 생활할 수 있게 됐어요. 민호야, 내가 용기 있게 도와줘서 고마워. 제가 뭘 도왔다고요? 내가 있었기에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 이수진 소장이 그의 어깨를 다시 한번 토닥여 주었어요. 며칠 후 부대 전체에 새로운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모든 장병과 가족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면회 제도가 더욱 대폭 개선됩니다. 가족 여러분들의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보장하겠습니다. 장병들이 모두 기뻐했어요. 이제 정말 좋아졌네요. 가족들이 편하게 올 수 있겠어요. 우리도 당당하게 가족을 만날 수 있고, 면회소는 이제 정말로 가족들의 따뜻한 만남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거나 위축될 필요가 없는 진정한 사랑의 공간으로 거듭났죠. 이수진 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우식 중이. 네, 소장님. 앞으로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라. 알겠습니다, 소장님.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라. 군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국민 속에는 우리 장병들의 가족도 포함되어 있어. 네,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이수진 소장의 용기 있는 개혁으로 부대는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병사들은 더 이상 불합리하고 부당한 대우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고, 가족들은 진정으로 편안하고 자유롭게 면회할 수 있게 되었어요. 박성철 대령의 권위적이고 차별적인 시대는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이제 이곳에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새로운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았죠. 면회소에서는 오늘도 가족들의 따뜻하고 행복한 만남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마음껏 사랑을 나누는 소중한 공간이 되었어요. 김은정 어머니는 이제 매주 편안한 마음으로 아들을 만나러 옵니다. 다른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하죠. 최민호도 이제 자신감 있고 당당한 모습으로 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수진 소장을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있어요. 이수진 소장의 용기 있는 행동 하나가 만들어낸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어낸 감동적인 이야기였죠.